자, 메쉬믹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쉬믹서는 3D 형상, 모델링 형상이라기보다는 3D 형상을 수정하거나 편집하거나 하는데 주로 많이 쓰입니다. 구글에서 메쉬믹서를 검색하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2018년) 이후로 특별하게 버전업이 안 됐죠. 얘는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 윈도우 3.5 버전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요구사항은 특별하게 문제될 거 없고 소프트웨어가 가볍기 때문에 이게 인스톨이 안되거나 사용상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거예요. 여기 매뉴얼도 있고 홈에 가면 이렇게 뭐 다양한 아웃풋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 뭐 지브롯이나 머드박스 같이 그 폴리건 형상, 메쉬 형상을 전문적으로 편집하는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주로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STL 파일 형상을 그냥 크기 조절이나 아니면 일부 수정이 필요할 때 잠깐 사용하는 용도로 씁니다. 자, 인스톨 하시면 이런 식의 초기 화면이 보입니다. 임포트는 당연히 3D 형상을 가져오는 그런 기능이겠죠. 오픈은 메쉬, 작업하던 메쉬믹서를 파일을 오픈하는 거죠. 쫓기 안내 뭐 보시피요. 밑에는 그냥 기본 얘가 제공하는 기본 형상을 그냥 불러오는 그런 기능이에요. 한번 임포트 펀이 토끼를 불러왔습니다. 화면 중앙에 그리드가 있고 우측 마우스 버튼으로 회전을 하고 가운데 버튼으로 판 화면 이동하고 왼쪽 버튼으로 선택하고 그건 똑같습니다. 위에 큐브 박스도 있고요. 근데 이 토끼의 밑부분이 뚫려 있네요. 즉 표면만 있습니다. 메쉬만 있어요. 얘도 나중에 여러분이 3D 스캐너로 스캔했을 때 받아온 데이터도 이렇게 표면만 있습니다. 메쉬만. 얘를 나중에 솔리드화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3D 공유 사이트에서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3D 모델링 소프트에서 만든 형상은 이게 닫혀 있겠죠. 설사 밑에가 안에가 비어 있더라도 일단은 다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일 메뉴에 3D 형상을 만약에 받았다 생각하고 얘를 요 머리만 잘라서 쓰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과정만 일단은 그 간단한 편집 과정만 설명을 해 볼게요. 얘를 만약에 공유 사이트에서 받았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요 머리 쪽만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나 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를 솔리드를 먼저 해 볼게요. 어널시스 인스펙터라고 있습니다. 이 형상에 대한 분석, 얘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
한번 쭉 검사해 봐라는 기능이에요. 인스펙트를 하면 얘가 바로 여기 뚫려 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오토 리페어 올 하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솔리드로 막아주죠. 플랫 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워준다는 뜻이죠. 돈 끝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액션에서 비유에서 봅시다. 비유에서 show grid, print bed, show wall 여기에 show object browser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 켜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작업 중인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뭐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매시믹서에 보면 모든 3D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기본 도형을 제공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적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떨어지죠. 딱 떨어지면서 어디 위치 실 거냐 하면서 핸들이 나오죠. 얘를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면 크기 조절도 되죠. 오른쪽에 보면 아까 오브젝트 브라우저를 켰는데 바로 메시 추가됐다고 나오죠. 그다음에 엑스트. 지금 현재 클릭되어 있는 부분이 작업 중인 상황입니다. 얘를 클릭하면 토끼로 다시 오죠. 그 다음에 셀렉트는 현재 얘는 오브젝트 3D 모델링 소프트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얘는 작업을 폴리건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 하나를 작업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 형상 하나를 작업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셀렉트를 한다는 개념은 이 토끼 전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토끼를 구성하고 있는 면들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 작업 폴리곤 면이 바로 작업 대상이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제서야 이거에 대한 액션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레이즈 세트 스트로드 이거는 나중에 예, 지금 특별하게 뭐 효용성은 없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뜻입니다. 지금 작업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셀렉트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형상 자체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선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셀렉트를 합니다. 셀렉션 한 거를 취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셀렉트로 가지 마시고 그 명령을 줄 수 있는 게 셀렉트로 가지 마시고 이 볼은 잠깐 눈을 꺼서 없애버리고 에디트 메뉴로 바로 갑니다. 그러면 편집한다는 뜻이죠. 트랜스폼, 얼라인 여러가지 있는데 딱 봐도 플레인 컷이라고 나오죠. 딱 자를 것 같죠. 그러면 우리 123D 디자인에서 봤던 것 같이 표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자를 것이냐. 현재 자를 때 위 형상이 보이는 부분이 남는 겁니다. 투명한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걸 기울여 보죠. 이렇게 그죠? 라이트 여기 어서그래픽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느냐. 잘 안 눌러지네요. 네, 어서그래픽으로 되어 있죠. 다시 여러 걸 좀 옮기고 귀가 잘릴 수 있으니까 약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건 입체 화면에서 봐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accept 하면 이렇게 이 머리만 남습니다. 잘린 면들은 이렇게 또 다시 메꿔주죠. 그 다음에 귀가 조금 안 예쁜데 귀를 조금 선봐 줄까요? 아니면 자, 형상 자체를 아까 우리 강아지 수정했던 것처럼 하는 기능이 여기 있어요. 스크래프라고 있습니다. 브러쉬. 자, 보면은 아이콘을 보면 아 이게 대충 어떤 거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튀어나오게 하는 기능. 튀어나오게 하는데 브러쉬 사이즈가 너무 크다. 예. 눈을 좀 그려볼까요? 잘 안 튀어나오네요. 좀 강력하게 튀어나오게. 예. 좀 이상하긴 하지만. 눈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코를, 얘 입을 좀 더 들어가게 해볼까요? 그러면 딱 봐도 들어가게 하는 게 아마 요거 같은데. 사이즈는 좀 더 줄이고. 뭐죠? 들어가는 게 아닌가 메꿔주는 것 같습니다. 얘를 눌러서 별로 안 예쁩니다. 대략 눌러주는 정도를 한번 해볼게요. 아예 면이 없어지기도 하네요. 그죠? 이거는 사실 그 각 브러쉬의 특성은 뭐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이제 태블릿이 있으면 더 좋죠. 태블릿으로 한번 연필 사용하듯이 이렇게 사용해 보면 손에 익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툴로 뭐 형상을 특히 우리는 캐릭터 작업하는 게 아니라서 저도 거의 쓰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특별하게 써본 적이 없어서 자르는 거나 뭐 딴 건 몰라도.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완료를 시키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폴리곤 트라이앵글스 19638 19,000 얘를 구성하고 있는 폴리곤이 19,000개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거 볼까요? 한번 여기에 쇼에 쇼 와이어프레임 이렇게 삼각형들이 보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이 토끼의 머리를 형상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폴리곤 형상이냐 메쉬 형상이냐 다 같은 건데 다 덩어리란 뜻이에요. 폴리곤 다각형이란 뜻이죠. 즉 1, 2, 3D 디자인이나 알리아스, 넙스 개념, 솔리드 모델링 다 얘네들은 꼭지점이나 지점을 연결해서 커브를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서페이스 만들고 하는 형상을 만들죠. 근데 얘네는 다 폴리곤으로 형상을 만듭니다. 수많은 폴리곤들이 연결되고 해서 형상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리곤이 많으면 많을수록 형상이 디테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폴리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작업이 힘들어지고 특히나 얘네들을 3D 소프트웨어로 가져가면 걔들은 수정을 못해요. 그래서 이 폴리곤 형상은 이 폴리곤 전용 수정 프로그램에서 해야 됩니다. 지브러시나 이런 메쉬믹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스캐닝한 3D도 다 이 폴리곤 형상입니다. 그리고 3D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그 형상 STL 파일도 이 폴리곤 형상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하고 있는 메쉬믹서도 폴리곤 전용 형상이기 때문에 CAD 프로그램으로 가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측에 하단에 보면 이 폴리건 트라이앵글스 이 숫자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느 수량 이상으로 폴리곤이 많으면 아예 읽혀지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경고 메시지가 나오면서. 그래서 요거를 한번 1, 2, 3D 디자인으로 가져가서 과연 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작업이 완료됐다고 생각하고 일단 가봅시다. 이런 작업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얘를 1, 2, 3D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메시 OX 얘는 지워버립시다. 업스 컨트롤 Z 합니다. 버니가 아니라 원 지우고, 자, 얘를 선택해서 엑스포트를 눌러서 저장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STL이 선택되어져 있는데 아스키 모드, 바이너리 모드 두 가지인데 무조건 바이너리를 하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그리고 OBJ 포맷도 있겠는데 그냥 디폴트로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굳이 뭐 OBJ로 저장할 이유는 없죠. ASCII 바이너리 포맷이 기본입니다. 버니 헤드 저장을 했습니다. 자, 123D 디자인에서 아까 저장한 임포트 모델, 다음에 브라우즈 마이 프로젝트로 가면 안 됩니다. 브라우즈 마이 컴퓨터로 가서 저장한 바니 헤드를 가져옵니다. 열기, 시간이 네, 됐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메시맥스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폴리곤으로 나오죠. 얘는 지금 113D 디자인의 솔리드가 아니라 메시믹서가 만들어진 폴리곤을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 113D 디자인이 수정할 수가 없어요. 해볼까요? 우리 슬라이스 소프트에서도 얘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는 거는 가능했지만 요 자체를 형상을 수정할 수는 없었잖아요. 너무 오래 걸려. 속도가 내가 만든 형상도 아닌데다가 이 표면에 보여지는 폴리곤 숫자도 많아서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줄여 볼게요.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폴리곤을 좀 줄여서 다시 받아 오겠습니다. 자, 메시믹스에서 다시 왔어요. 여기서 요 아까 움직이는 속도가 많이 틀려. 얘는 폴리곤 전용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화면 움직이는 거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1, 2, 3 디자인 되게 힘들어 했죠. 그래서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됩니다. 셀렉트. 얘 폴리곤을 전체를 셀렉트해서 리두스. 이 지금 19,000개 이상 되는 이 폴리곤 수를 줄여보려고 합니다. 형상은 조금 많이 달라질 듯한데 한번 줄여볼게요. 리두스가 바로 전체를 선택한 후에 리두스 메뉴를 선택하면 폴리곤 수를 좀 줄여줍니다. 50%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자, 50% 줄인 다음에 형상을 보니까 조금 뭉툭뭉툭해진 것 같은 느낌이죠. 우측 하단에 있는 폴리곤 수를 보니까 10,000개를 줄었어요. 약 50% 줄었네요. 10,000개도 쉽지 않은 그런 느낌인데 다시 한번 리두스로 50%를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accept
그러니까 다시 5000개로 줄었네요. 5300개로. 자, 요렇게 해서 다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엑스포트 바니 헤드 1 아니면 폴리곤 수를 아예 정해주죠. 5300. 아, 클리어. 다시. 컨티뉴. 메시가 에러가 있을 수 있다. 아, 여기 메시를 막 줄였더니 형상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널라이시스 인스펙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여기 뚫렸다는 것 같은데 오토 리페어 합니다. 수정이 되면 다시 엑스포트 똑같은 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러 안 났죠? 임포트로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1300.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죠. 자, 폴리곤 수가 줄으니까 화면 움직이는 속도도 많이 달라졌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냐. 넣고 받침자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스케일러 좀 키우고 솔리드가 아니라서 안 되는구나. 솔리드가 아니면은 명령이 안 먹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보면서 옮겨 보겠습니다. 밑에 받침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솔리드입니다. 1, 2, 3D 디자인에서 만드는 명백한 솔리드입니다. 얘는 메시죠. 폴리곤 데이터. 얘와 형상을 만드는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얘는 수많은 삼각형을 연결해서 형상을 만들고 얘는 꼭지점, 엣지, 모서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좌표로 형상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걸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로 두 개를 합쳐줘야 됩니다. 근데 같은 형상이면 합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다 보니 나중에 3D 프린터로 가기 위해서는 슬라이스 소프트웨어로 큐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 포맷이 STL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결국에는 STL로 변하면서 폴리곤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합쳐줄 때 얘를 솔리드화 시키는 게 아니라 얘를 폴리곤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서. 그래서 합쳐 머지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머지 시간이 안 걸려요. 간단해서 그런가 보다. 자, 보면 얘가 솔리드였던 형상이
폴리곤으로 바뀌었죠. 그죠? 완전한 합체가 된 겁니다. 그죠? 얘를 출력하려면 어떻게? 엑스포트 STL로 출력을 합니다. bunny 버니 헤드 스탠드. 자, STL로 저장이 됐을 거예요. 이제 큐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큐라로 왔습니다. 오픈 헤드. 자, 왔죠? 잘 왔습니다. 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폴리곤으로 이렇게 생겨 있죠. 자, 이거를 출력하려면 서포터가 안 생기게 바닥에 딱 붙여서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봐야죠. 일단 요 판을 바닥에 붙여 봅시다. 요거 붙이려면은 얘가 원래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애를 바닥에 붙여야 되는데 그 기능이 바로 여기에 로테이트에 보시면 레이 플래시라고 있으면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자기가 바닥에 붙어줍니다. 토끼머리 때문에 서포트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서포트는 에브리웨어. 지금 귀 밑으로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출력물 위에 생기겠죠.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해봅니다. 이렇게 생기죠. 여기 보시면 서포트가 생기다가 중간에 또 뭐가 또 있어요. 별 체험이 있네.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출력이 완료됩니다. 이거는 어떨 때 쓰냐 하면 이제 특히 토끼 같은 형상을 모델링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 아까 얘기했던 싱기버스나 공유 사이트 같은데 누가 올려놓은 걸 다운받아서 일부분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올려놓은 거를 쓸 때 법적으로 싱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음대로 써도 대부분 되는 형상들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뭐 가능한 한 법적에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차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즉 모델링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해서 또 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따로 떼어내서 형상을 만들어서 출력까지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